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혹은 남은 기간, 수능이라고 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낼까, 뭐 2학기에 자기가 배울 부분을 예습할 수도 있고, 혹은 좀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할 수도 있는, 더 미루잖아요. 그러면 그냥 탐구는 나락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이 더운 여름을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보내려면 무언가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는 선생님이 지금 이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 뜻이 아니고, 정말 고3 때 그 더운 여름을 제주도에서 버텼던 과거 한 수험생으로서 어떻게 더위를 극복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방학 생활이지만 아마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따로 이렇게 방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학원마다 방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학교 방학이랑은 좀 기간이 다르기도 하고, 그냥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기롭게 여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첫 번째, 여름 방학의 의미. 그냥 방학이 오는 거죠. 그리고 방학이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단어가 있으면 이게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자로 방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놓을 방자예요. 내려놓다. 그럼 이게 학자가 의미가 있죠. 내려놓고 나 진짜 이제 나 공부와 딱 그냥 거리두기 하겠다. 공부와 거리두기. 그래서 푹 쉬고 재충전한 다음에 수능 때까지 달려보겠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단과 수업이 지금 휴강 기간이거든요.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이후에 선생님은 좀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생님 주변에 친한 선생님들 보면 다 푹 쉬고 계십니다. 근데 최적은 쉬는 기간이 아니고 그냥 계속 스튜디오에 나와서 뭐 열끝 강의, 뭐 단끝 강의 해서 막 이제 완강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일단 갑자기 방학 얘기를 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냐면,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요,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학은 선생님들한테 해당하는 얘기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문제 풀거나 많이 뭐 강의를 듣는 거, 수강하는 걸 쉬는 게 아니고, 그거 강의하는 선생님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이 없는 시기, 이게 하나의 방학입니다. 혹은 영어로는 그냥 베이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휴가 같은 느낌도 드는 것이고, 뭐 이렇잖아요. VAC가 들어가면 뭔가 비어있다는 뜻이죠. vacuum 할 때 쓰는 말이죠. 뭐가 비어있어? 시간표가 비어있는 거겠지.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표가 비어있는 거겠지. 여러분들의 스터디 플래너가 완전하게 비어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수험생의 하나의 숙명이랄까.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혹은 남은 기간, 수능이라고 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낼까, 뭐 2학기에 자기가 배울 부분을 예습할 수도 있고, 혹은 좀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할 수도 있는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선생님이 여기다 썼죠. 탐구합시다. 근데 요게 더 중요합니다. 요건 더 중요해요. 이제 좀 제발 탐구해. 수능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완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의 과장을 붙여서 얘기하면 벼랑 끝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부터 1월 달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던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 탐구 과목의 공부를 다른 과목보다는 좀 미뤄두었던 친구들은 이제 더 미루잖아요. 그러면 그냥 탐구는 나락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적이라는 사람, 최적이라는 강사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목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받아요. 참 이건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뭐 사회문화 2달이면 가능할까요? 솔직히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선배들 중에도 어떤 친구는 단 3개월만 준비해 놓고서 정법 만점 찍은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비율적으로 보세요. 단기간에 사탐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친구들의 비율이 더 많을까? 혹은 일찌감치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날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 영향을 받아서 수능날 실력 뽐내기도 못하고 그냥 울면서 나오는 친구들의 비율이 더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약간 아찔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영상을 딱 보는 이 시점에서 이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겠구나. 뭔가 좀 더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게 맞죠, 여러분? 아닌가요? 수능이 11월인데 이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뭔가 폭발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채우겠다라고 목표를 두는 사람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 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채우는 수밖에 없죠. 근데 미리 차근차근 채웠던 친구들은 좀 더 부담이 덜할 거겠지만, 어쨌거나 7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뭔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더더욱이 이런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학습 계획을 세워볼 때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은근 또 이걸 안 해요. 많은 친구들이 뭐만 하냐면 이거만 해요. 이거만. 왜냐면 스터디 플래너를 적는다고 칩시다.
스터디 플래너를 적을 때 그 한 장에 들어오는 게 딱 봤을 때 하루치의 시간 계획만 눈에 들어오다 보니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또는 얘는 세우는데 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더 나가서 이걸 세우다가 하루를 다 보낸 경우. 이걸 세우다가 하루를 다 보내. 근데 그 계획대로 남은 기간 동안 이행이 되면 그 하루는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난 너희들이 부러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공부법과 공부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스터디 플래너였어요. 이렇게까지 거의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적을 수 있는 공간, 그 당시 때부터 다이어리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이어리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고등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뭐 메모용지 적고 이런 게 직장인들부터 출발하면서 다이어리 개념이 그때부터 좀 많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당시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스터디 플래너가 됐든 아니면 이런 영상 캐스트가 됐든 간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누군 이렇게 하더라. 혹은 반대로 말하면 공스타그램을 하다가 뭔가 목적 전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예쁘게 쓰는 것보다는 그걸 좀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두 번째 여러분이 부러운 거, 당연히 인강이죠. 선생님 때는 인강이라는 게 없었어요. 선생님 인강이 없어요? EBS도 없었나요? EBS는 있었죠. 그건 그냥 단순하게 방송 강의였고, 예를 들면 EBS에서 어떤 수학 강의가 비디오 테이프로 온단 말이에요. 학교에. 그거를 시간표를 짠 다음에 각 반마다 이제 TV는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송출을 해줍니다. 꽂아가지고 막 보다가 선생님 이제 방송실에서 보는 거예요. 보다가 이해 안 되네? 그럼 돌려. 그때부터 막 쌍욕이 막 들려와요. 막. 왜? 잠깐만, 방송부장이 지가 보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돌려. 원성을 사면서도 어찌 버텼습니다. 근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난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귀한 느낌이 안 든 거예요. 뭐 강의가 귀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시간이 귀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듣지 뭐 하다가 지금 이 시기까지 왔다면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완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쫓기기 시작하면 그게 조바심이나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문제풀이를 좀 뒤로 하고 빨리 완강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문제집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급할수록 강의를 듣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혼자 공부해도 1등급 나올까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문적인 선생님의 그 경험을 믿고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걸 믿고 이걸 더 하겠다. 덜 중요하다는 건 과감하게 패스하겠다. 잠깐만, 이거 나 넘어가도 되나? 이거 좀 찜찜한데 이거 나오면 어떡해? 그럼 그 생각 가지고 그걸 계속 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는데? 과감하게 패스. 다음 주제 공부. 선생님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면 그 말 믿고 일단 패스. 그래서 일단 끝을 보고요.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5번도 의미가 있는 건데요. 스트레스 해소법. 선생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학교 시험에 욕심을 내지 않으시면 스트레스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수능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것대로 스트레스가 또 있을 거고요. 학교 시험에서 자기가 높은 목표를 세웠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려놓자. 그러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잘 컨트롤 하겠다가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컨트롤 안 되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 평정심이 깨지는 건 너무 싫어요. 자, 결국 조바심이 나는 것과 스트레스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 스트레스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신경 끄기의 기술이 필요하겠다. 또 스트레스 유발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비교. 쟤는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성적이 잘 나와? 쟤 때문에 나 너무 신경 쓰여. 왜요? 쟤는 국어 공부를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 봤다 하면 최소한 2등급을 막 찍어. 나는 막 문학에 비문학에 독서에 화법 작문에 언어 매치 엄청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걸 그렇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친구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친구가 지금은 당장 국어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오면서 저 친구한테는 읽고 쓰는 게 워낙에 즐거운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어릴 적부터 많은 독서를 통해서 다져온 어휘력과 그런 독해 능력이 이미 있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누적해왔던 실력을 당장엔 넘어설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꺾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할 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처럼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아까 봤던 것처럼 5번, 6번 묶어서 평정심을 찾는 것, 그 평정심에서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나가는 길을 다른 사람 때문에 멈출 수 없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체력 관리가 필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냐면, 그럼 선생님도 정말 이걸 하세요라는 질문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최적이라는 한 강사가 우리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예요. 선생님도 바른 자세로, 이 자세라고 하는 건 진짜 물리적 자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냉방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나름의 노력을 상당히 기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더운 건 더운 거니까 더위를 어찌할 수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 컨디션, 상태를 만들어 보자. 나는 뽀송뽀송한 게 좋아. 옷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가 학원 다닐 때 난 항상 양말이 좀 뽀송뽀송했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이 좀 땀이 많아, 예를 들면 양말 하나 더 갖고 다니시면 되죠. 수건도 챙기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요, 여름에. 개인 위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이제 머리도 있잖아요, 이 두 발도. 분위기에 맞게 머리 스타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일 땐 짧은 머리가 훨씬 더 개인 위생에도 좋고 본인 컨디션에도 좋아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 다음 얘랑 얘는 나중에 한번 뭔가 정말 선생님이 따로 캐스트 한번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잘 잘까? 그럼 막 검색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돼. 그럼 스마트폰은 그냥 선생님 안 봐요. 조명도 어떻게 하냐? 그럼 조명 완전한 조금이라도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 용납할 수 없다. 그럼 다 막으려고 노력하죠. 그럼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었는가? 점점 개선됩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구나. 영양?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죠. 이건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급식이면 쉽지 않아요. 학교 급식이면 쉽지 않지만 그러면 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죠. 간식을 줄이거나 맵고 짠 거, 자극적인 것도 좀 적당하게 먹는 게 중요하겠다.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이게 하나의 또 전반적인 여름에만 특화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언제든지 수험생이든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최적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진짜 스스로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스스로 되는 것들이 몇 개 없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을 조절한다? 영양을 챙기겠다? 근데 회사 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도 쉽지 않으시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안에서만 해보자. 당장 다 끊으려는 게 아니니까.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건데 괜히 거기다가 자신의 포텐이 100이면 120, 130을 채워 꽉꽉 눌러 담아. 그걸 못 해내.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좀 여유 있게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채워 나가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난 이 정도 했어. 이렇게 하면서 늘려나가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자, 우리 이렇게 슬기롭게 여름을 잘 버티고 시원해질 때쯤 이제 곧 보세요. 수능의 냄새가 나요. 이제 수능의 냄새. 방학 잘 보내고요.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평화와 평온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피스 최적이었습니다.